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순서 부산 MBC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부산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정수장에서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쳤는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조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시민 90%가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입니다. 취수장 인근 강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부식된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로 옆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정수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화명 정수장에서 떠온 수돗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녹색의 아주 작은 알갱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00리터를 필터를 해서 하나가 검출이 됐는데 플라스틱 종류는 PE,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라는 종류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진한 분석 결과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정수를 거치기 전 원수에선 부산 4개 취수장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 심지어 고도정수 공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는 먹는 물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 논란이 일자 전국 수돗물을 대상으로 첫 실태 조사를 벌였고 당시만 해도 부산의 수돗물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조사 당시 전국 정수장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양이 리터당 0.05개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처음 부산 정수장에서 확인된 수치는 이보다 8배나 높습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소가 실험을 진행해 해외 유명 저널에 실은 연구 결과입니다. 어미생쥐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이 자손까지 전달돼 새끼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손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 간에 전이가 될 수 있고 전달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그 새끼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극히 적은 데다 유해성도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며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수질 기준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한 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수돗물의 미세 플라스틱 분석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 특히 경유값이 폭등했습니다. 이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 차량 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거리 차량 기사들은 달릴수록 적자라면서 운송비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해운대 수목원 인근 화물차 공용 주차장입니다. 곳곳에 서 있는 화물차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폭등한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운행을 포기한 화물차들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물품을 배달하면 운송비로 60만 원을 받는데 기름값으로만 80%가 나가다 보니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요금과 식사 비용까지 계산하면 운행할수록 오히려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운송료로 올라가는데 30만 원, 내려오는데 30만 원 치면은 그 기름값이 그저 80% 넘기자며요. 기름이. 그리고 60만 원 가지고 80% 개발 돈 얼마 되니까. 경유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제재를 받아 경유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전 리터당 1,400원, 1,500원대이던 국내 경유 가격은 불과 한 달여 만에 1,9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유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화물업계는 경유값 폭등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삭감된 유가 보조금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가 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기름, 유가는 급등했고 유가 보조금은 삭감이 됐고 피해가 더 큰 거죠, 지금. 화물업계는 운송비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운송비 인상을 위한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 카플레이션이란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원자재값 상승과 초과 수요로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여기에다 대기업까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배보모 기자가 격변기를 맞고 있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상구청 옆에 있는 신사상 자동차 단지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크고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 중고차에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늘면서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평균 2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중고차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이제 줄어들고 매물 자체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차값이 자연적으로 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생계형 화물차는 수요가 많다 보니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터지고 기름값이 치솟기 시작한 한 달 전부터는 연비 좋은 차종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전쟁으로 또 인해가지고 기름값이 또 올려버리니까 유류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 가솔린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디젤 차가 조금 더 가격이 더 나간 걸로.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초기에는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겠지만 상태가 좋은 A급 물건만 싹쓸이해 가면서 기존 중고차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5년 이후로 벗어나 10몇만 킬로 같은 거는 각 시도 단지에 매매상에 이제 흘러나오는데 과연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표 기준이 줄어들겠죠. 부산 경남의 중고차 딜러들은 허위 매물 없는 청정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보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엑스포 TF가 꾸려지게 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의 목적이 명시된 조직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꾸려집니다. 외교적 역량이 핵심인 만큼 인수위 내 외교안보분과에 설치됩니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현승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들이 TF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내년에 BI 실사하고 직접 후보지로 결정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특정 지역과 사업 목적이 명시된 조직이 포함된 건 역대 인수위 사례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위라고 하는 건 짧은 기간 안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주로 하는 것들이 그 임무니까 통상적인 그런 당선자의 행태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 부산시에서도 이성권 정무특보와 3, 4급 간부 3명이 TF에 파견됩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올라와서 이제 주장을 할 거고. 오는 27일 국회 부산 월드 엑스포 특위가 두바이 엑스포 현장을 둘러본 뒤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이제 부산시를 넘어 차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건설 장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공사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게 된다면 부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됩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어제 낮 1시쯤 이곳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굴착기의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료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원청건설업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규모는 50인 미만이지만 공사 대금이 50억 원 규모를 넘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예, 공사 금액이 대상, 공사 현장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냥 백업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지역의 해안가 난개발 논란은 해운대와 광안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송도 앞바다에 들어서게 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도 특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시공사가 공공기여금 110억 원을 내놓는 조건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110억 원에 송도의 영구 전망을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 앞바다 코앞에 건설 중인 최고 69층 1368세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복민 국회의원 일가가 소유한 업체의 개발 사업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건설업체가 공공기여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주거 비율을 80%까지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놓을 건지 구청과 업체가 협상을 2년 4개월 끌었는데 최종 타결됐습니다. 현금 105억 원에 5억 원 상당의 상가를 내놓는 조건입니다. 협상 타결은 구청장이 주도했습니다. 준공 거부해가 소송해가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감당을 해야 된다. 1300세대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것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이 지역은 주거 비율이 50%를 넘지 못했지만 지난 2015년 사업자 요청으로 80%로 높여줬습니다. 대신 호텔과 주차장 200면, 공공기여금 등 3가지 조건이 걸렸습니다.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구 협상단은 부산시 사전협상제 기준을 들어 최소 144억 원을, 사업자는 최대 100억 원을 주장하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협상단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업자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나 다수의 의견이 나왔던 144억으로 결정을 한 거죠. 110억에 협상을 했다는 것에 협상단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거 비율 80% 상향 시 전망한 수익 규모는 334억 원. 하지만 2020년까지 누적된 분양 수익은 1,573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영도구 복례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박 작업자 11명이 긴급 대피했고 시커먼 연기가 일대 하늘을 뒤덮으면서 10여 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90여 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판 아래 야채 창고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707명, 오후 2시 기준 12,08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 숨진 환자 60명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절반가량인 32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3명으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다시 80%를 웃돌았습니다.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용 화이자 백신 예약이 시작돼 오는 3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행된 고교생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재택 응시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재택 응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의 시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확진한 학생 숫자가 많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지를 올려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모 정당의 중앙당 앞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해 허위로 성명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기초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현길 기장군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 출마 예정자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는 매일 2-3건의 구청장 군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 이동호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4명 중 3명은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가 만 15세 이상 시민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시민은 10명 중 8.3명이며 계속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지난 2019년 조사 때보다 다소 오른 75.4%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 시내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5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황령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7건으로 전국 터널 가운데 2번째로 가장 많았고 백양터널이 33건, 수정터널 21건 등 전국 사고다발터널 상위 30곳 가운데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상안전체험실을 갖춘 학생안전체험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강서구 명지동 옛 명지초등학교 부지에 예산 28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부산 학생안전체험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수상안전체험실을 갖췄고 교통안전과 재난체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